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늦었죠. 현재 시간이 새벽 3시 14분인데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저런 자료도 많이 보고 증권사 리포트도 하나씩 좀 찾아보고 차트 분석도 하고 이러느라고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사실 장이 좋을 때는 제가 하고 있는 탑다운 방식으로 강세 섹터만 찾아내도 사실 어떤 종목을 들어가도 최소한 한 달에 20, 30% 수익이 나고 잘 종목을 좀 선정을 하면 100% 이상 수익이 나기도 하는데요. 특히 지난주부터 시작된 게임주, 메타버스, 엔터, NFT의 조정으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반도체가 상승할 것을 그대로 맞췄었고 그런 종목들이 3%에서 20%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그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방송 중에 제가 미국 증시를 지금 이것처럼 보여드렸었죠. 근데 보시면은 어저께도 엔디비아가 윗꼬리를 달고 크게 폭락을 했고 AMD, 퀄컴 모두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도만 버텨줬고 나머지는 최근 상승세를 다 반납하듯 이렇게 지금 이거래일째 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엔디비아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난 뒤에 사실은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면서 어느 정도 호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피크아웃, 그러니까 결국엔 나스닥이든 다우존스든 최고점을 찍고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 특히나 성장주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국채금리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테슬라가 5% 하락, 이렇게 전기차 섹터까지도 모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우리나라 투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저께 방송을 공부 시작할 때가 12시쯤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캡처했던 자료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 오늘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을 막상 새벽 2시에 하려고 그 해외 증시를 보니까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오늘은 좀 단기 조정이 좀 있을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정된 수순은 또 있죠. 이재용 부회장이 24일 내일 아마도 내일이든 모레든 귀국을 하게 되면 그 파운드리 증설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폭은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저께 여기 보여드렸던 장표죠. DB하이텍, 유진테크, PSK, 유니셈, 테스 이러한 실적 우량주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반도체 관련된 주가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은 100종목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에서 강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DB하이텍, 유진테크, PSK, 유니셈으로 200만 원 이상 또 수익을 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폭등을 했냐? 그렇지도 않았죠. 소폭 한 2,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대신에 저는 종목을 선택을 하고 집중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 내가 1,000만 원이 있어도 500만 원씩 두 번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100만 원씩 10번 투자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또 신용까지 써서 한 2,500만 원까지 쓸 수 있으니까 2.5배를 쓸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2.5배 써서 그래서 한 2%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또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장초부터 매수매도 한 5번 정도를 통해서 한글과 컴퓨터까지 해서 총 한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군가는 이렇게 하락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확률은 상당히 떨어지고 그만큼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주식 토론방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또 이제 수익을 냈다고 이렇게 인증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분들도 누구한테 질투심을 느끼라고 그렇게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도 그게 그나마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좀 살기 이렇게 재테크나 이런 거 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주식 토론방에도 우리가 450명이 넘기 때문에 좀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수익을 내거나
어떤 사람이 몇 퍼센트를 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선택했구나. 또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구나. 이 종목이 현재 시장에서 강하구나. 이렇게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뭐 질투하거나 아, 쟤 뭐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특히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공유를 했을 때 사실 저는 좋았던 점은 제가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종목, 제가 예전에 같이 공부를 했지만 최근에 별로 신경 안 쓰던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낸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한번 상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런 종목이 있었지, 또는 그런 섹터가 있었지, 이렇게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에 내가 현대위아, 현대차, 기아, 만도를 보유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건 다 똑같은 종목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업종이 다 똑같잖아요. 업종이 다 똑같은 거는 절대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현재 반도체가 강했고 지난주에는 메타버스가 강했다면 메타버스, 반도체,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이렇게 최소한 세 산업군 정도는 분류를 했어야지. 만약에 내가 메타버스가 최근에 강하다고 해서 거기에 올인을 했다면 지금 3거래일 동안 거의 20, 30%씩 하락을 했죠. 그렇게 되면 내 자산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요. 반대로 지금 내일 이재용 부회장이 뭐 파운드리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뭐 내가 뭐 반도체에 관련된 주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충분히 그 수익분을 가져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이런 하락장에서 보이는 패턴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주 대장주인 위메이드가 폭락을 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게임주에도 지금 이미 조정이 시작이 됐다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또 큰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까지도 공부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4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픽 종목 결과부터 좀 빠르게 보면 제가 이제 매번 주식 토론방에 있는 것들을 캡처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사실 그만큼 제가 주식 토론방에 뭐 시간이 될 때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날 흐름을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은 사실은 뭐 뭐냐면 어저께 반도체에 대해서 종목을 다뤘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가 미국 증시 좋지 않아서 상승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예상대로 반도체도 단기 조정 그리고 원전주 정도가 섹터가 띄어줬기 때문에 뭐 다른 별다른 특이사항 없다. 메타버스, 게임, NFT, 엔터는 기간 조정에 돌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때쯤에 9시 이때가 한 15분 정도죠. 이때 메타버스하고 게임에서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도 저는 그게 소폭 상승에 불과하지 절대 이게 추세가 전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니나 다를까 마치 뭐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기라도 하듯 다시 폭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시 매수를 했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만한 장이었습니다. 특히나 덱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지지선을 이제 말씀드릴 때 20일 지지선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덱스터가 제가 뭐 덱스터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20일 지지선이 한 31,5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선까지는 떨어졌다가 이제 지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간 좀 1차 방어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덱스터는 큰 하락을 보였고요. 그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 메타버스 모두 큰 폭락을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지역 관련된 주들은 사실은 IOK 빼놓고는 다 굉장히 큰 하락을 가져가고 있고 특히나 제2 콘텐츠리가 굉장히 지금 이 거래일 동안 거의 30%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을 보였기 때문에 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려서 한동안은 회복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금 열흘 전부터 계속 제가 경고를 했던 것처럼 결국엔 뭐 고점 사실 2, 300%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30% 기간 조정은 어쩔 수 없는 순리다. 그렇다고 NFT나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의 재료 소멸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다만 NFT가 사실 오르게 된 2달 전에 제 방송을 들어보시면은 그때 그 제가 가장 생각하는 큰 계기는 NFT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그 부분을 상당히 왜냐면 저는 법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나 이런 것의 흐름을 좀 많이 관심을 갖는데 가상자산도 아직은 사실은 이게 금투법에서 확실히 규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NFT에 대해서 그때 조금 불분명한 좀 말을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글로벌
뭐 서버가 있는 곳, 글로벌 게임이 있는 게임주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왜냐면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한국에선 NFT가 역시나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불법적인 좀 요소도 있기 때문에 또 과세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가 한 달 반 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틀 전에 완전히 그걸 뒤집는 말이 나왔죠. NFT를 현재 금투법 안에서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년부터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지금 과세가 된다고 하죠. 그러면 특히 뭐 미국장처럼 똑같이 약 한 25% 정도가 과세가 되는데 그러면은 뭐 NFT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런 과세 혜택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올랐던 건데 그게 가장 큰 재료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특히나 뭐 200~300% 오른 종목들도 많았기 때문에 고점까지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악재가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져왔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웨메이드가 사실은 지난주 지스타를 통해서 공선정에 대한 약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여서 그나마 다른 주식에 비해서 좀 덜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약 위메이드는 14%, 위메이드 맥스도 10%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실린 또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위메이드가 사실은 NFT와 게임주를 이끌던 대장주였는데 그것의 폭락은 새로운 또 게임주의 하락을 추가적으로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잘 버텨줬던 어제까지도 버텨줬던 다날이라든지 뭐 네오이즈 홀딩스라든지 이런 가상 자산 관련된 종목까지도 다 폭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간 조정에 돌입을 했고 물론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동안 최소한 한 2, 3주 정도는 뭐 큰 흐름은 없을 것이다. 이쪽에 반등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하는 전략들 또 내가 애매한 종목들은 손절하고 새로운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장이 안 좋음에도 뭐 제가 좀 상승한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었죠. 어제 같은 경우도 KC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한 7, 8%대 급등이 있었고 디어유도 사실은 뭐 제가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인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엔터주가 약세로 된다고 해도 어떻게 이제 BTS가 그 아시아 어워드였나요? 거기서 이제 뭐 수상한 거 제가 얘기하면서 하이브나 디어유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것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디어유가 상승을 했죠. 사실은 뭐 엔터주가 강세였다면 이런 종목 이런 호재 가지고 뭐 디어유가 2, 30%도 상승할 수 있는 만한 호재였는데 뭐 당연히 지금 엔터주가 약세기 때문에 개별 종목도 약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어쨌든 디어유만 해도 아침에 이렇게 매수를 했다면 한 8, 9%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어쨌든 흐름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도 제가 3거래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나마 문서 NFT로 좀 어쨌든 뭐 서울옥션 같은 건 미스푼 NFT 그리고 뭐 여기는 한컴은 문서 NFT 이렇게 특화된 NFT가 있는 거는 다른 게임 NFT에 비해서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7, 8%까지 상승을 했고 고가는 한 10%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7%대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DB 하이텍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를 주로 오늘 거래를 했는데 네 종목을 이제 반도체 거래를 해서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익을 냈고요. 특히나 이제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장초부터 강한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장초에 매수를 해서 한 2.2%대 제가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DB 하이텍과 같은 실적주들은 물론 최근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한 달 가까이 동안 한 30% 정도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실적주기 때문에 설사 조정을 겪는다고 해도 뭐 2달, 3달 물린다고 해도 걱정 없이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테마주와는 이제 질적으로 좀 분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지금 강한 흐름을 보이는 테마주들은 제가 정리해드렸던 자율주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메타버스와도 좀 비슷하죠. PER이나 PBR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높은 편이고 실적은 사실 거의 없는 상태라서 특히나 전고점 대비하면 현재 거의 한 50% 정도 낮은 가격이죠. 그 말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단기로 매매하는 건 괜찮지만 자율주행의 뭐 미래를 보고 1년 뒤, 2년 뒤 생각을 하기에는 중소형주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그날그날만 대응하시는데 쓰시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인포뱅크가 또 급등을 하면서 저희 토론방에 있는 분들도 많은 수익을 냈죠.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 매수 이렇게 고점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고 이제 오늘 보신 것처럼 한 6%대 하락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지지세를 이루는 걸 보고서
그래서 이제 6%대 매수를 해서 한 4.8% 올라갔을 때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인포뱅크로도 수익 낸 분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저희 방에도.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제가 CD 2,000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뭐 1억 넘게 써 있는데 이거는 1억이 넘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5번 매도를 하면 1억으로 잡히게 됩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네요. 2천만 원을 5번 매도를 하면은 매수하는데 한 번 2천, 매도하는데 또 2천이 잡히기 때문에 2억 원으로 잡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한 이번 달은 지금 한 3거래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한 현재 140%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한글과컴퓨터 DBI 태그로 메인 계좌에서는 이렇게 수익을 냈고 제가 두 번째 계좌에서는 오늘 유니셈하고 PSK로 사실은 어저께 보시면은 삼성전자 제가 600만 원 손절을 했죠. 그것도 이제 단톡방에 말씀드렸는데 어, 참 18%나 이제 손절을 했는데 올해 기회비용을 소진을 했죠. 2,500만 원에 대한 그 한 10개월 정도의 이제 기회비용을 소진을 했고 또 심지어 600만 원 이상 이렇게 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5% 상승했을 때 매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PSK나 유니센 같은 중소형주로 600만 원을 한 달 안에 복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것만 아니었었으면 사실 두 번째 계좌에서도 이번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났을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뭐 수익이 나는 게 또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누군가는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지를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내용 한번 볼게요. 확진자 수는 2,699명인데 뭐 이런 접종자 수는 사실은 이제 80%가 넘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집계를 하는 건 좀 무의미하고 어쨌든 부스터샷이 어느 정도 빠르게 접종될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의 확진자 수가 거의 4,000명에 가까워요. 물론 신문을 통해서 이제 기사화되긴 했었죠. 이런 4,000명이 아마도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이다라는 기사는 되긴 했지만 좀 공포심이 좀 있는 숫자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약바이오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뭐 변동성은 크게 있지 않겠지만 반대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나 이런 뭐 콘택트 관련된 주들은 아무래도 좀 더 타격을 받겠죠. 그냥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될 수 있는 움직임이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증시까지 좋지 않아서 오늘은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약 한 60% 정도가 하락을 했고 코스닥에서는 한 70%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물론 현재는 아직은 그래도 60선을 지지는 하고 있지만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했던 메타버스 게임, NFT가 다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현재 다우존스도 좀 아쉽고요. 이제 보합세 정도이고 나스닥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또 오늘도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어서 내일도 상승 흐름은 안 될 것으로 그래서 이제 하락 흐름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최근에 뭐 고점 신고가를 돌파하고 이렇게 이틀째 꺾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10월 달부터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제가 뭐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선행 지표로 잡고 있는데 상승을 시작을 했잖아요. 10월 한 1일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것을 보고서 제 대덕전자라든지 심택이라든지 아비코전자라든지 코리안 서키트라든지 이런 PCB 업체들을 중심으로 추천을 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3, 40%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PCB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해외 출국, 미국 출국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메모리 쪽을 좀 추천드렸었는데 메모리 쪽도 지금 거의 한 6거래일 동안 사실 우리가 게임주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메모리 쪽도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6거래일 동안 20, 30%씩 상승을 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틀 전에는 뭐 10%대 상승한 종목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지만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또 2거래일 동안 하락한다는 거는 다시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물론 뭐 실적 주기 때문에 중장기 보유하기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파운드리 증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소부장에도 조금 수급을 가져올 수는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국채 금리도 오르고 있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그거죠.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는 성장주에 상당히 마이너스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가치주 쪽까지도 좀 보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 것들 좀 찾아봤었거든요. 5월달, 6월달 뭐 이렇게 방송을 거의 제가 1년 내내 했으니까. 근데 그때도 분명히 저는 수익을 내왔어요, 항상. 근데 그때 보면은 5월달, 6월달에는 특히나 가치주로 많이 냈더라고요. 시멘트라든지, 뭐 물론 그때 뭐 대선주도 있었지만 시멘트, 조선해양 이런 것들로 뭐 수익을 몇 천만 원씩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 사실은 방법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한글과 컴퓨터 어쨌든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 한글과 컴퓨터 말씀드렸었고, 이때 이제 DB 하이텍, 뭐 솔브레인, 원EPS, 유진 테크, PSK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신고가 흐름과 뭐 시총 이런 것들을 분류해 가지고 제가 이제 우량주 찾는 방법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성장주가 만약에라도 지금 현재 사실 다 성장주죠. 메타버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다 성장주인데, 이런 것들의 흐름이 약해진다면 정통적인 가치주인 금리 인상주가 오늘 강했죠. 그 금융이라든지 증권주라든지 배당을 특히나 주는, 연말에는 또 배당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전통적으로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특히나 조선해양, 최근에 이제 수지가 좀 들어오고 있죠. 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뭐 대선 이슈와 맞물려 있는 시멘트 관련된 건자재주 이런 것들까지도 다시 한번 올해 5, 6월 달처럼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5월에는 그 이제 오세훈 시장 당선과 뭐 이런 재개발 이슈 이런 것들로 급등을 했었죠. 그때도 보시면 거의 한 달 내내 시멘트주가 상승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이렇게 소폭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외국인들의 투심을 약하게 만들고, 공포지수의 상승도 외국인들의 투심을 약하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단톡방에 오늘 이런 말씀 드렸었죠. 특히나 장초에 매수할 땐 오늘처럼 장이 좋지 않은 날은 아예 매수하지 마셔라. 그리고 반대로 뭐 이런 날이 있겠죠. 뭐 미국 장이 굉장히 좋았고 갭 상승으로 시작하는 것이 예상되는 날에는 뭐 매수를 해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요. 뭐 코스닥이 거의 1% 이상 빠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평소보다도 테마주에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거죠. 특히나 실적주도 하락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국제유가도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아연도 오늘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대외적인 환경은 전체 다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좋은 차트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 뭐 비트코인도 현재는 뭐 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 관련된 주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올라주면은 그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꺾인 상태고, 대외적으로는 참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주요 뉴스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NFT 열풍에 찬물을 끼얹은 이 현행법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해석인데, 오늘자 기사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이 기사들이 좀 퍼지면서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보시면은 특근법상 가상자산으로 발생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서 과세가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지금까지는 과세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랐던 거고, 이제는 과세가 되게 되면은 사실은 뭐 굳이 NFT에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 사실 뭐 우리가 가상화폐가 올랐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자산에 대한, 물론 급등에 대한 수익 실현도 좀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하 자금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자금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제 큰 자금들이 좀 움직여 왔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NFT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을 차단을 뭐 사전에 한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의 흐름은 다시 끊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위메이드가 16%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게임주의 대장주기 때문에 내일부터 대장주의 흐름을 이제 꺾인 것에 대한 이제 게임주의 흐름을 또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오늘 같은 경우는 위적 스튜디오나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 좀 상승을 하고 나머지는 큰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편차가 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터 전체가 강한 장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이고, 그 전에는 이렇게 개별 호재가 있거나 뭐 개별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 반등을 하는 것들만 상승을 하는 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이콘텐들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3거래일 동안 거의 40% 하락을 했기 때문에 회복은 한동안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이렇게 미디어 콘텐츠주가 이제 하필 그 지옥의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이제 하락을 하겠는데, IOK 같은 경우는 지금 시외가가 좀 상승은 했는데, 그거는 지옥 때문에 상승한 건 아니고요. 그 이번 NFT에 대한 신사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뭐 뉴스 중에 호재는 이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미국에 있는
그래서 이제 뭐 매일매일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다행인데, 어쨌든 보시면은 AI나 6G라든지 이렇게 차세대 핵심 기술, 그다음에 구글 CEO를 만난 부분, 그다음에 24일 날 반도체 공장 테일러행 발표하겠다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24 일이 되겠으니까 내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바이오, 뭐 차세대 통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 당일날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증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3개월, 6개월 보면은 반도체 쪽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도, 그쪽도 이제 투자를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까지 소개했었던 이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주들도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뭐 아시다시피 메모리에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사실은 큰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달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덜 나쁘다라고 좀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이쪽 섹터 다 좋게 보고 있고, 그나마 뭐 시총이 좀 작으면서도 공매도 대상이 아닌 것들, 그리고 차트가 우상향하는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물대가 있는 것들이 V자 곡선보다는 어쨌든 역배열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단 그래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정배열 흐름을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뭐 DB하이텍, 유진테크, PSK, 하나마이크론, 뭐 유니셈,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정배열 차트를 그리고 있죠. 그리고 골프 ETF가 이제 출시됐다는 얘기가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기사로 나왔는데, 저도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는 뭐 골프를 치진 않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도 골프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게임이나 메타버스 ETF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수익률도 상당히 좋다. 한 달 수익률이 30%가 넘어. ETF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만큼 기간 수급이 들어오는 하나의 계기는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ETF나 이런 것들도 여러 번 소개를 해 줬었죠. 그 종목 안에 어떤 것들이 편입되는지 꼭 봐야 된다고, 비중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이죠. 이것도 24일에 세계 최초로 골프 테마 ETF가 국내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로 FN 골프 테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아직까진 하나기 때문에 큰 수급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최소한 이슈는 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골프 관련된 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 편입대상 기준이 나와서 보면은 골프장 운영, 골프 용품, 골프 웨어, 골프 의류, 골프 장비, 스크린 골프, 그다음 골프 리조트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업종을 하는 것들은 모두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특히나 뭐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 당연히 골프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내 스크린 골프, 그다음에 골프 웨어가 되겠죠. 뒷부분에 정리해 드릴게요. 보시면 일단은 기초 자산으로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 코롱인더, 이마트, 카카오 골프존 같은 걸 편입을 했지만, 당연히 이런 것들은 변경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일 ETF가 출시되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골프왕2도 저도 가끔 보는 예능인데, 어쨌든 이만큼 예능에서도 이제 골프를 다룰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최근에 뭐 골프존이 많이 상승은 하긴 했어요. 그런데 목표 주가가 또 최근에 상향 조정이 돼서 보시면은 해외에서도 좀 잘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일본, 뭐 베트남 이런 곳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온오프 통합 비즈니스가 강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플랫폼 서비스를 견고히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소비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가치주 성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새로운 NFT라든지 뭔가 신사업과 좀 이렇게 접합을 시킨다면은, 왜냐면 이게 특히나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메타버스나 VR이나 뭐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성장주의 가치적 특성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프존 같은 경우는 현재 시총은 1조 6천억, 1조 1,600억 원이고, 보시는 것처럼 물론 저점 올해 초에 대비하면은 한 3배 정도는 오른 가격이죠. 그래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매출액은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27%. 그다음 제가 더 주목하는 거는 어쨌든 유보율이 높은 편이에요. 현금 유보율이 상당히 좋아서 이런 것들은 신사업 투자에 대한 또 다른 이슈를 마련할 수도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정배열이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재료, ETF 재료 발생했기 때문에 기간 수급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체크하는 거는 오히려 이 골프존보다는 골프존의 그 지주사인 골프존 뉴딩 홀딩스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시총이 한 4천억 대 정도 되고요. 골프존을 포함해서 골프존 카운티,
골프존, 차운티, 가산달리 등 여러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입니다. 뭐 최근에 제가 뭐 세로닉스라든지 이런 지주사들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심텍홀딩스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정배열이고 거래량이 늘고 있고 일단 기관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오늘처럼 어려운 장에서도 무려 5%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은 골프 ETF에 편입될 종목으로 좀 예상되는 것들인데 크리스 FNC나 가스텔 바작처럼 이제 골프 웨어 관련된 종목들 시총을 보면은 크리스 FNC가 한 5,600억 원, 골프존 뉴딜 홀딩스가 한 4,800억 원. 제가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가 강하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제 기준대로라면 실적도 좋고 정배열이면서 이렇게 그 시총이 작은 곳들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일단 크리스 FNC와 한 골프존 뉴딜 홀딩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 정보로 보면은 골프 용품 이런 게 써있죠. 가스텔 바작도 오늘 7% 상승을 했는데 골프 의류와 골프 용품 그다음에 뭐 이런 용품 제조라고 써있고 제가 좀 더 좋게 보는 거는 여기에요. 크리스 FNC 보시면은 골프웨어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 골프장 개발 및 운영업체인 SC 인베스트먼트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이것도 좀 메리트가 있죠. 매출액도 괜찮은 편이고요. 차트가 상당히 우상향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정배열에다가 또 신고가, 그다음에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어쨌든 의류주기 때문에 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어쨌든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런 소비재에 대한 또 이슈들이 발생할 텐데 뭐 그것과 맞물려도 괜찮은 것 같고요. 매집도 충분히 이어진 것 같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는 오늘자로는 증권 관련된 주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대신증권, 뭐 NH투자증권, 삼성증권. 그래서 저는 뭐 지난주 일요일에 이제 주식 스터디 1기 그 강의할 때도 유아증권 그쪽에 대한 뭐 질문을 받았었는데 전 SK증권도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SK증권이 장중 한 4% 정도 상승을 했었고 어쨌든 배당을 많이 주고 또 금리 인상 수혜 주기 때문에 저도 뭐 한두 종목 정도는 보유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무표조선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제가 올해 한 4월이었죠. 4월, 5월 이때는 좀 조선주 많이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저도 수익을 많이 냈고 근데 그 이후에 흐름이 꺾이면서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11월 22일에 컨테이너선 열척을 수주했다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특히나 LNG선이라는 게 의미가 있죠. LNG선에 대한 신건조들 아무래도 그 탄소 중립 이슈 때문에 이런 과거의 그 조선이 아니라 이제 LNG선 같은 신사업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좋다. 특히나 이제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작은 배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형 조선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작은 배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리사이클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의 신규 수주는 목표 대비해서 이제 140% 초과한 물량, 그다음에 2022년이 더 매출이 급증할 것 같다라는 부분. 특히나 장점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납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중소형상 특성상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어쨌든 조선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으로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 봐도 20선을 이번에 이제 터치를 했기 때문에 또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죠. 중기 이평선을 뚫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기간 수급이 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실적 재료도 발생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해서는 약 30% 정도 낮은 가격이고요. 매물대만 잘 소화할 수 있다면 괜찮겠죠. 두 번째로 좋게 보는 건 이제 현대중공업인데 현대중공업도 현재는 물론 뭐 신규 상장한 그거에 대한 좀 호재도 좀 겪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자기의 주가를 좀 찾아가고 있는 흐름이고 20선은 아직은 터치를 못했고요.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선업 자체의 섹터 자체는 뭐 힘이 아직은 약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소한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 정도는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리아 서킷 PCB 쪽에서 제가 뭐 몇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인데 어제자로 보시면은 이렇게 증설에 대한 뭐 공시도 나와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IOK 같은 경우는 지역 관련된 주보다는 NFT 사업 진출 발표 때문에 이제 시혜가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애플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주들이 현재 시혜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혜가가 높게 형성돼 있는 건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사실은 뭐 특별한 재료가 검색은 안 되고, 윤석열 씨가 어저께 그 대선 주자들이 사실 요새 말 한마디 하는 게 다 정책주로 연결이 되는데, 어저께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야당에선 유력 대선 주자다 보니까 오늘 보시면 이렇게 시외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시외가 순서대로 이게 그러니까 배열을 정리를 해놨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지금 9%대 상승이고요. 인포뱅크가 사실 대장주죠. 그리고 6%, 그다음에 라닉스가 부대장주인데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로 돼 있어서 뭐 저는 따로 매수 매도를 안 할 생각이고, 어쨌든 흐름은 공부 차원에서 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급등주 좀 살펴보면은 오늘 신규 상장 관련된 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어요. 근데 사실은 뭐 제 방송을 오래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신규 상장주들이 강했던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뭐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정리해 드린 적도 있었고, 뭐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주식의 흐름 패턴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신규 상장주의 가장 큰 장점은 매물대가 없다는 거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특히나 그 대신에 반대로 그 변동성이 엄청나죠. 그래서 기어유 같은 경우도 뭐 20% 올랐다 20% 하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는 분명히 필요하다. 뭐 사실 케이카 같은 경우도 창장한 지가 좀 됐는데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처럼 중고차 시장이 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어쨌든 좋은 리포트를 발견을 하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옴니 시스템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재명 씨 정책주 중에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주들이 오늘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온리 시스템이 대장주고, 누리플렉스가 이제 부대장주로서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된다. 마인즈랩도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자 제가 이제 신규 상장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어쨌든 AI 플랫폼으로 28% 상승을 했다. 지오엘리먼트도 최근에 상장한 곳이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주. ITI주도 제가 매수 매도 했던 곳이죠. 그래서 오늘도 13%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모비스 정도가 핵융합 관련된 주로, 또 IPO, 자회사 IPO도 좀 앞두고 있고 해서 뭐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DPC는 그램 IPO 관련해서 한 9%대 상승을 했고요. 신원종합개발도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죠. 특히나 이제 뭐 이재명 씨 관련된 주들 중에서는 기본주택 관련된 주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건설주로서 이렇게 소형 건설사로 큰 상승을 했다. YM텍도 애플 자율주행 관련된 주고, 그다음에 뭐 미래나노텍, 그다음에 크리스 FNC 아까 말씀드렸던 골프 ETF 관련된 주, PNC테크 같은 경우도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주. 그래서 오늘은 골프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주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골판지로 이제 대형 포장의 상승세가 좋았던 부분, 포스코 강판이라든지 문배철강처럼 철강주들은 사실 요새 흐름은 좀 약한 편인데, 무역 확장법 이제 미국에서 그것을 좀 개정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을 했고, 그나마 이제 뭐 게임주들 중에서 네오리진이 이제 열혈 삼국 IP, 이것도 한 이틀 전에 소개 한번 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과 동반해서 상승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윈메이드가 이제 이렇게 거래 금액 상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삼성전자에 거의 맞먹는. 그러다 보니까 장대 음봉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 추세는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 주 중에서는 마인즈랩 정도 체크해 볼 만하고, 오늘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장대 음봉을 한번 눌러주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매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덴트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옴니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을 했다 급락을 했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공시가 나왔죠. 그것과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급락을 했고, 그런 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플라이도 이제 장초에는 강했었지만 다시 하락을 해서 3%대 상승. 특히나 오늘은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인버스 상품에 좀 많이 투자를 했죠. 말씀드렸던 대로 SK증권이죠. 증권이 상승을 한 4, 5%대 했다가 종가는 1%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기간 순매수 쪽에서는 아무래도 금융지주라든지 이렇게 증권주가 많았다. 그래서 뭐 이쪽은 사실은 뭐 하시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특별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금리 인상 주도 최근같이 약한 장에서는 좀 괜찮고 또 배당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나쁘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신규 상장주가 4종목 있었고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주가 3종목, 골프 관련된 주가 2종목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총 흐름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은 소폭 하락에 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시나 반도체가 현재 강한 흐름을 좀 유진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DB하이텍도 오늘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유진테크라든지 PSK라든지 좀 신고가를 달성한 것들 중에서 소폭 조정을 받고 매물대 소화하고 있는 것들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ETF 오늘 출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 FNC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골프존 뉴딜 홀딩스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카 자율주행 한번 뭐 장초의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부 차원에서 보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해 보면은 현재 현 시간 나스닥 큰 하락을 보이고 있고, 환율을 상승하고 있어서 이렇게 대외 환경 정말 좋지 않고요.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 흐름을 유지하는 게 전 좋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해야 돼서 강세 섹터도 계속 체크를 하고, 뭐 어쨌든 눈으로라도 항상 체크하시는 뭐 모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주식 토론방 고정 댓글에다가 그 링크 남겨드리니까요.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좋은 정보도 얻어가시고 또 좋은 정보도 같이 공유도 하시고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40분 이상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저도 어려운 장에서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방송도 시작했고, 방송에서도 좀 많은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항상 방송을 하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5월 달, 6월 달에 뭐 중간중간에 조정장이 좀 있었죠. 9월, 10월 있는 날 그때도 좀 있었고, 그때도 저는 항상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뭐 좋은 종목을 매일 발굴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모두 같이 수익을 내서 하여튼 이 어려운 장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